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세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북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얻기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동노동자 쉼터 전국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4년 1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84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14개가 있다고 하고요. 인천에는 1개, 그리고 경기도에는 30개,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5개, 대전에는 2개, 전라북도에는 4개, 강주에는 1개, 전라남도에는 2개, 제주도에는 3개, 그리고 경상북도에 4개, 대구에 2개, 경상남도에 7개, 부산에 4개, 울산에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드디어 충청북도에 1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1개가 개소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85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북에 얻기까지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확보에 대한 문제가 충북에서만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지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속한 지역의 실태 상황은 어떤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식적 자료는 국토부의 22년 배달업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충북이 나왔는지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충북은 이 배달업 실태조사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실태를 결국에 내가 직접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실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근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우리의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은 기존의 법에서 근거가 있느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된 다양한 근거법이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 2항의 4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근거법에서 핵심은 다수 이용자의 요청이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근로복지기본법을 통했지만 내가 속한 지역에서 근거 법이 뭔지를 따지려면 조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거 법률을 가지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요구하면 되는데 요구하고서 지자체가 바로 받아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법만 가지고 지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결국 움직이는 것은 이런 이동노동자가 다수의 요구를 가지고 쉼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청주시의 실태조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었죠. 국토부의 22년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충북도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에 실태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23년 청주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를 합니다. 제가 속한 라이더 유니온 충북지회가 당시에는 준비위원회 단계였는데 준비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28명의 노동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8명의 배달 노동자 중 68.8%가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요구가 다수의 요청이라는 것을 실제로 지자체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2차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자체와 면담을 2차례 진행했었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다수의 의견이라는 걸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자체한테 이동노동자 쉼터 요구가 절실한 요구임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집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차례 오토바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의 기자회견, 한 차례의 오토바이 행진을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결국에 얻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수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요구가 배달 노동자들의 다수 요구임을 보여주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지자체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드디어 충북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충북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쉼터는 기본적으로 휴식,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다 보니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 안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활동했었던 충북이라는 공간에서 한개 늘었다고 좋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충북이라는 공간에서도 충북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구에 설치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게 쉼터 설치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휴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의무로서 이행할 수 있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노동자 중 대다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조차 없고 비나 눈이 올 때 잠시 쉴 곳조차 없습니다. 지자체가 우리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